혹시 지금 내 보험 어머니 친구나 아는 지인 통해서 가입하셨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믿고 맡겼던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보험료에 힘들어 문의 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보면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게 가입했다고 대답하시는데요. 아는 사람이니 더 잘해주겠다는 믿음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설계사여도 사인하면 안 되는 불필요 보험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6가지 보험만 걸러내도 매달 새 나가는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내 돈 지키는 확실한 방법, 지금 보험증권을 펼쳐서 말씀드린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뿐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불필요 보험 첫 번째,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경도, 중증도, 중증 치매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여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CDR 점수 기준을 못 채우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차감 지급 방식이란 점입니다. 중증 치매 시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단계별로 총 3,800만 원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경도 치매로 300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중증도가 됐을 때 5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준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상태가 더 나빠져서 중증까지 가더라도 앞서 받은 돈 다 빼면 남는 건 2,200만 원 뿐입니다. 결국 다 합쳐봤자 3천만 원 받고 끝나는 플랜인 거죠.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을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급 문제입니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률은 1%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치매보험으로 보험금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치매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치매보험만 있을까요? 더 보장받기 쉽고 활용도가 높은 보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재가급여 보험이죠. 재가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라에선 일상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분들의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등급을 받은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에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고요.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팡이, 보행기, 수동 휠체어 등 물품도 구매 대여받을 수 있죠. 보험료 차이도 큰데요. 치매보험은 20년간 납입보험료가 총 1,87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 보장금액은 3천만 원이 끝이죠. 반면 재가보험은 총 납입보험료는 1,094만 원 정도인데요. 매달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만 하면 만기인 90세까지 매달 150만 원씩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2년이면 3,600만 원에 달하니까 재가보험이 더 노후 보장에 도움되는 플랜이 아닐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치매보험은 치매 외 질병은 한 푼도 못 받지만 재가보험은 치매든 파킨슨병이든 단순 거동 불편이든 관계없이 재가 서비스만 이용하면 보장받는 만큼 보장 범위도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가보험의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영상을 시청하셨을 땐 보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불필요 보험 두 번째, 입원비 보험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했을 때 하루 3만원씩 최대 180일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입원비는 언뜻 보면 정말 필요한 보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인당 1년 동안 며칠을 입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7일입니다. 2.7일.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입원 일수는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질병, 상해 입원 일당 합쳐서 16,293원입니다. 이걸 20년 동안 낸다고 생각하면 총 납입보험료는 391만 320원이 되는데요. 하루 3만원씩 지급되는 보험이니까 이걸 다시 3만원으로 나누면 총 130.344일 정도가 나옵니다. 즉 살면서 130일 이상은 입원해야 냈던 보험료가 안 아까울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연간 1인당 평균 입원일이
2.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살면서 130일 이상을 입원하려면 거의 48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예요. 평균 입원 일수를 고려할 때 굳이 비싼 보험료 들어가면서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원비는 일단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중대한 질병일 경우엔 상당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다른 보험들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입원 일당까지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2, 3만 원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생긴 커다란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 자잘자잘한 몇만 원 받으려고 가입하는 저축이나 재테크가 전혀 아니고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입원비에 쓸 보험료를 아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불필요보험 세 번째, CI보험인데요. CI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역할도 하면서 암, 뇌, 심장 등 중대한 질병치료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CI보험을 만능보험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CI보험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 정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30%에서 40% 정도가 더 비싼데요. 보험료가 비싸도 지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지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 질병들 앞에 붙은 중대한이라는 문구를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중대한 암은 진행성이며 정상조직과 주변 조직으로 전이 침윤되어 정상조직과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초기 악성 흑생종, 초기 전립선암 등은 중대한 암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정의인데요.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전형적인 흉통, 심전도 변화, CKMB를 통해 포함한 심근효소 발병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두 가지만 있으면 역시 보장에서 제외되고요. 마지막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이 발병한 후에 반드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잘 치료하고 영구적인 결손이 없으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기 위해선 뇌전산 화단층 촬영, 뇌혈관 조영술, 핵자기 공명 영상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까다롭죠. 제가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쉽게 중대한 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을 판정받아야 CI보험의 장점이 살아나는데 중대한 진단 받는 게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보장받기 어려운데 이걸 만능보험이라고 할 수 없겠죠. 불필요한 네 번째 보험은 종신보험인데요. 그냥 종신보험 아니고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고 박아둔 거 보이시죠? 간혹 종신보험에 있는 연금 전환 기능을 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지라고 생각해 가입하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실제 구독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특히 지인을 통해 가입한 분들 중에 주변 지인이 이거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어 라며 권유해서 가입한 경우 왕왕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의 구조부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종신보험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해지 환급금을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차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부었어도 냈던 원금에 못 미칠 가능이 더 크다는 거죠. 연금 전환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게 받는다. 이 사실을 아셨다면 아마 가입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또 일부에선 보험료를 더 내는 추가 납입을 통해 메꾸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비 차감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왜 설계사들이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을 팔면 되는데 굳이 종신보험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종신보험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감안되어 저축성 보험보다 수수료가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메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가입시키고 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종신보험을 오인해서 가입했다는 민원이 약 53.3%에 육박할 정도로 한때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역시 사업비 차감 문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건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액제도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가입 금액을 낮추는 건데요.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으로 줄이는 방법이 바로 감액제도인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제도는 사망보험금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제도이고요. 다음은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납입 기간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상품의 납입을 최단 기간 납입으로 바꾸고 그동안 쌓아왔던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금을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험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보장은 감액 제도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연장 정기보험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요. 주계약하고 똑같은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대신 만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은 종신, 즉 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이 유지되는 보험인데요. 이걸 70세, 80세로 줄이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거죠. 연장 정기보험 제도는 사망보험금의 금액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험료와 만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단순 연금 전환 때보다 손해보지 않고 다양한 노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불필요한 5번째 보험은 환급형 보험인데요. 환급형 보험은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CI보험,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보험입니다. 나중에 보장도 받고 냈던 돈도 돌려받으니까 아니면 가입은 했는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로 가입하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지 환급금은 내가 냈던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쌓아가는 적립금입니다. 즉 중도 해지든지 만기 해지 환급금이든지 동일하게 냈던 돈 전액을 받는 건 우선 어렵고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핵심 담보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A플랜은 5만원, B플랜은 11,579원인데요. 이렇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적립보험료 때문입니다. 사실상 11,579원이면 준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서 5만원까지 보험료를 인상시켜버린 거죠. 5만원을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치면 총 보험료는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 20년 지나서 1,20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지 해지 환급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보면 전체 납입한 보험료는 1,200만원인데 환급금은 전체 약 61.7% 정도인 740만 8천원에 불과한 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은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거나 할 게 못 됩니다. 냈던 보험료보다도 적은 환급금만 돌려받는 건데 굳이 5만원의 큰 돈을 지출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엄마가 설계사여도 사인하면 안 되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강조드렸다시피 보험은 결코 저축이나 재테크가 될 수 없어요.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비를 받는 게 어떻게 저축이 되나요?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내가 열심히 모아둔 목돈을 치료비로 몽땅 써버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이걸 모르고 과도한 의료비 불안감에 또는 주변에서 좋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여러분의 의료비 리스크가 아닌 보험료 리스크를 안고 계실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가 보험을 잘못 가입한 줄도 모르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리스크는 내가 내 보험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지 못하면 눈치조차 못 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도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춰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한 실손보험, 그 다음에 암, 뇌, 심장질환의 진단만 받아도 보장받는 3대 진단비,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수술비나 치료비를 채워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산율 오버하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보험미남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의 선택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